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보이스피싱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범죄가 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특히 최근에는 계좌 지급이 정지되는 수법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계좌 지급 정지 범죄만 약 15만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꼴인 건데 그래서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과 수사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수 경감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경감님. 정말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쉴 새 없이 이런 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피싱 사기가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피싱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낚는 사기를 뜻합니다. 단어로 보시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낚시하다는 영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즉 미끼를 던져 정보를 낚아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정의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기망 또는 협박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정보나 돈을 낚아채내는 범죄라는 건데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다행히 저는 보이스피싱인 걸 알아채고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 외에도 피싱 수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전화 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유용했다면 최근에는 문자 메신저, 그다음에 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조직적 팀 미션 빙자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채령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네. 금융기관, 금강원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있고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계좌의 거래 실적을 많아야지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쉽게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필요하다 해서 입금하라는 대출 사기형이 있습니다. 요 네. 대출 사기형은 금융 약자들이 많이 이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자녀 납치, 가족 납치 빙자한 사기, 그다음에 성매매 협박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재물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추세는 피해자와 만남 없이 계좌 이체라든지 상품권, 가상자산 이런 전송 방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가 유행하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워낙 피싱 범죄 사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을 해 놓았는데 이 최근에는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한 지급정지 제도를 오히려 악이용해 가지고 예. 통장 묶기라는 범죄를 이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또 통장 묶기라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또 악용하고 있는 건데 통장 묶기 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기가? 네, 통장 묶기 통장 협박 사기 범죄라고 불리는데요. 예.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계좌를 범죄에 연루시키거나 지급정지 상태로 만들어서 피해자를 압박해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그런 수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인의 계좌에 소액의 돈을 고의로 보냅니다. 고의로 보내면 보내고 나서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신고 접수 즉시 해당 계좌뿐만 아니라 계좌 명의자의 금융 계좌를 전부 다 지급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모든 계좌를 다 네네 정지시키는 그렇게 됩니다. 아. 예, 연계가 돼가 있어서 예. 그렇게 되면 그 계좌 명의자는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약자가 돼버리니까 음. 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예 통장을 쓸 수 없는 피해자한테 접근을 해서 물건을 거래해달라, 네. 환전을 해달라, 대리 입금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범죄임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네.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직업정지를 풀어준다는 미끼로 했기 때문에 또 직업정지가 풀려야지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응하게 되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계좌 명의자는 사기 사건의 공범 또는
계좌를 양도해진 혐의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네, 알면서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뉴스로만 보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네. 발생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통장 묶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예. 대구 경복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지난 3월 말에 사업용 계좌에 돈이 1원이 들어온 것부터 해서 한 21만 원 상당이 연속으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다 그 다음 날부터 그 계좌가 지급 정지된 걸 보고 일상적인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제 지급된 돈이 보이스피싱금이라고 계좌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개월 동안 사업 자금 자체를 전혀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에게 관련 없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지급 정지된 계좌주에게 일반 그 연락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네. 연락을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까 지급 정지를 풀려면 돈을 입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하면 신고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협의를 해서 지급 정지를 풀 수 있다라고 협박해서 네. 수천만 원을 뜯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발생한 OTT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지금 통장 묶기 범죄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좀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정말 말만 들어도 갑갑합니다. 당하는 사람의 어떤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이게 피해를 입었어도 이제 피해 금액을 좀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피해 금액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예.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네. 그것에 저희도 중점을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돈을 송금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사기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은 벌써 출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 범죄는 처음부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미리 배워보죠. 만약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 네.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네. 송금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돈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대지 마시고 바로 그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네. 뭐 주간이나 낮이나 가까운 금융기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중개 반환 요청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문의를 일단 하셔야 돼요. 네. 돈에 대해서는 일제 손을 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단순 차고 송금 사례가 이런 많다 보니까 피싱 범죄 수법이 이런 차고 송금을 이제 이용하는 범죄까지 이르렀습니다. 범죄와 그 길을 우리는 범죄와 무관함을 이제 기록에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면 그 즉시 은행을 방문하셔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범인한테 돈을 송금해준 입금 내역과 협박 문자 그리고 은행 중개 반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의제기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간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그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해서 중개 반환 신청부터 해야 된다. 네. 예, 꼭 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피싱 사기 범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올리는 노쇼 관련 노쇼. 예. 피싱 범죄가 지금 뭐 저희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저희 맞아요. 지역에서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경찰에서도 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식당에서 뭐 단체 주문을 한 후에 뭐 돈을 요구한다든가 그럼 대리 구매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범행 수법이 발달을 해서 소방서를 사칭을 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 전쟁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다중 이용 시설 주유소를 타겟으로 소방 점검 예정이니까 네. 리튬 이온 소화기를 비치해놔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벌금이 부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특정 업체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화기 구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거는 또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로 관련해서 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줄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이런 예, 예. 약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식약처 관계자를 사칭을 해서 식당에 전화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니까 이제 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제 오염도 측정기 이거를 반드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 네. 비치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식당업주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예, 돈을 또 송금할 수밖에 예. 없겠죠. 이런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화 주문이나 이제 예약을 받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약자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근무처를 확인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전화를 해서 이 예약자가 실제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예약을 진행을 하시고 특히 이제 업체를 지정해서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응하지 마시고 요구를 거절하시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거는 분의 또 직책과 이름을 얘기해 네, 네. 주십시오라고 네, 네. 얘기를 해서 네. 확인을 해보고 네네. 그냥 끊어버리면 이건 사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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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큰 주문이나 또 예약이 들어오면 반가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기대감과 절박함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경감님.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요즘은 이제 이런 범죄와 더불어서 주식이나 코인 관련해서 개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상값에 대량 매입해서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 리딩방을 만들고요. 네. 주식이 상장될 예정으로 미리 사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이미 이용해가지고 투자 손실을 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네. 또 투자 회사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또 사기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응하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이제 투자의 미숙한 노령층 같은 경우는 직접 하지를 못하니까 네. 대리로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투자 리딩방 초대 링크를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그 안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낸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컴퓨터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투자 리딩방 사기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으로 고수익 보장과 원금 보장이라는 걸로 투자를 유혹한다면 100%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피싱 범죄가 특정 나이나 직업, 학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부경찰서 김성수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